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대한전선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대한전선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최근 들어 많이 좀 늘어나셨어요. 사실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어떤 가치 투자라고 하면 기간도 기간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어떤 모멘텀이나 미래를 보고 결정을 해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노력은 해줘야 된다. 이 부분도 항상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건 아니고 오늘 좀 이런 도지 캔들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어요. 오늘 거래량이 뭐 터진 건 아닌데 어쨌든 매도세가 많이 강했고요. 오늘 요 의미가 요 반등의 어떠한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목별 동향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사실 뭐 최근 들어 거의 한 400, 500만 주 정도 매도를 한 거에 비하면 사실상 뭐 큰 매도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요거 딱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뭔가 세력들 외국인들이 이 작정하고 좀 매도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슈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우리 이제 종목별 매 동향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 매수 매도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어쨌든 뭐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의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가는 부분밖에 없는 거지. 이거를 얘네가 뭐 어떻게 잘 해주겠지라고 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미련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대비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세력을 이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상 이제 이 대한전선이 공매도도 굉장히 많고요. 공매도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1위를 차지했었죠. 왜 내가 이거 못 찾는 것 같지? 잠시만요. 맞는데 잠시만요. 이거 찾았다. 보시면 오늘 프로그램 매수는 한 9만 주 정도 되네요. 순매수가 한 9만 주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오늘은 사실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물량이 뭐 거의 없었다라는 건데 보시면은 100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매도를 한 110만 주. 그러니까 117만 주, 115만 주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상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매도세만 보면은 이 순매수만 보면은 당연히 매도세가 많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매수세도 유입이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매도가 매수에 비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날 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 많이 했네. 개인만 매수했네.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과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과거에 딱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언제죠? 11월 11일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도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냥 2021년으로 거슬러 가겠습니다. 10월달로 거슬러 갈게요. 그러면 이때가 11월 11일이죠. 한번 볼게요. 11월 11일 날. 이때도 이렇게 됩니다. 사실상 이때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크죠.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크고 한순간에 크게 올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크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런 패턴을 좀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2월 4일 2월 4일 한번 볼게요. 여기 2월 5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실 외국인이 매도세가 엄청 많지 매수세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상승을 크냐? 딱 요 정도 상승할 때. 요때가 요때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스스스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매도세가 굉장히 많고 개인 물량도 요거 보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때 어땠어요? 요때 개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를 굉장히 크게 끌어올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외국인들의 어떠한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사실 빠진 거는 많지 않아요. 과거에 빠전 하락했던 게 훨씬 더 많았고요. 지금 현재도 어쨌든 간에 계속 하락 추세로 가고 있지만 저는 사실상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요런 도지 캔들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세력들이 우리는 이제 흔히 테스트 물량이다. 테스트 물량. 테스트. 얼마나 단타 물량이 붙고 단타 물량이라고 하면 뭐 기관계도 있을 거고 다른 외국인도 있을 거고 개인도 있겠죠. 얼마나 많이 붙냐 어떠한 테스트. 근데 제가 오늘 차트를 쭉 오늘 이 호가창을 쭉 봤을 때는 이 테스트를 하면은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 흐름이 빠르진 않아서 그 테스트 물량인지는 굉장히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뭔가 반등 구간의 시점을 여기다 놓은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그리고 폐배터리 이런 2차 전지 부품 관련주 아니면 양극재, 음극재 관련주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 싹 다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요. 섹터는 항상 돌게 되어 있고 지금 시대가 전기차 시대랑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많이 오른 거고 결국에는 섹터는 돌고 돌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기차 섹터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후에 내년에 올라갈 종목은 아마 신재생 에너지. 근데 신재생 에너지에도 전기 2차 전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섹터는 돌고 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배합하고 불허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는 돌게 되어 있고 대한전선 모멘텀 7가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해서 어떻게 보면 대응을 잘 해간다면 진짜 나는 모을 돈이 없어요 하면은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상 손절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량을 어느 정도 내가 평단가가 진짜 뭐 3, 4천 원이면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서 탈출하려고 생각해야 되고요. 만약에 2천 원 미만대다라고 한다면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다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급해하고 이 대한전선만 왜 안 오르고 나머지 종목은 왜 다 오를까 이거를 저는 굳이 고민할 필요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1,400원 아래때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1,300원대까지 올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상 1,300원대까지 오면 오히려 더 좋다. 반등이 더 빨리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애매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질질 끄는 것보다 떨어졌다 팍 치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림입니다. 근데 대한전선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흐름 자체는 정배열 형태의 흐름이에요. 하락 흐름은 아닙니다. 요거는 하락 흐름은 아니고 정배열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주식 병합을 두고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주가를 올린 다음에 주식 병합이 된 후에 떨구냐 아니면 주식 병합이 되기 전까지는 엄청 떨구다가 그리고 주식 병합이 되고 올리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유상증자 패턴을 봤을 때는 겁나 떨구고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가능성은 두 개 다 우리가 열어둬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거를 판가름하기까지는 여러분들 일단은 어느 정도 내가 뭐 나는 2,500원까지는 올 것 같아. 그래서 난 2,500원 아래까지만 딱 맞춰놓고 기다릴 거야. 그리고 좀 장기로 가져갈 거야.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과 아니면 난 주식 병합을 노려서 이번 기회에 탈출할래 하면은 어떻게든 물량 많이 모아서 진짜 2,000원 아래까지는 좀 다운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 대한전선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누구는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누구는 손해를 보지 않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이 종목을 사는 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지만 결국에는 수익을 보냐 안 보냐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일단 물량 계속 모아 가시면서 주식 병합 전까지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지는 제가 어쨌든 계속 방송으로 피드백 드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물량 계속 모아 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다. 가치 투자는 승리한다. 이 부분은 KC 대덕전자 그리고 제가 찍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다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흐름으로 갔던 종목들도 많아요. 결국에는 근데
탈출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대한전선에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한번 볼게요. 두린님 감사드리고요. 병준님, 만주 생활명상님 감사합니다. 봉수님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새로 담는 건 좀 비추긴 한데 어쨌든 노력을 요만큼 하셨으면 또 이렇게 또 기분 좋잖아요. 빨간불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나쁘진 않다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최흥숙님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1550원이면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은 금액대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100원이야 진짜 이 대한전선 이슈 터지면은 그냥 올라가는 금액대죠. 만약에 병합전에 상승 나오면 어느 정도 제가 보고 그때 상황 가서 매도 사인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세요. 병합전에 공매도 친 거 다 아니 굳이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병합전에 뭐 공매도 친 걸 무조건 100%다 갚은 그런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 어떠한 조건이나 이런 사항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근데 그 민영님이 이거 말한 것처럼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 좋은 거죠. 다 털고 나가면 훨씬 좋으니까요.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지금도. 병합점 평당 그때 제가 상황 봐서 피드백 드릴게요. 그러니까 금액대가 다 틀리고 상황이 틀리니까 제가 피드백 드릴게요. 빵야빵야쿵님 감사드리고요. 살려주세요. 어떤 상황이신지 적어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릴게요. 2,000원대 갈 때 공매도 현황 어떻게 변화했고 요거는 제가 보고 피드백 드릴게요. 보고 피드백을 한번 드리고요. 다시 주가 하락할 때 어떤 기준으로 만약에 1,400원대 2,000원까지 갈 때 요거는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진짜 질문 잘 주셨어요. 해피메이트님. 그래서 내일 피드백을 꼭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락할 때마다 호가 단위로 사면 되는 건 아니고요. 하락할 때 종가 기준으로 사세요. 항상 사실 거면 종가 기준으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대한전선 다른 종목도 했지만 1년에 한두 종목밖에 안 들어가는 저희 성향으로는 대한전선 끝까지 일단은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기비용만큼 저는 수익 벌어줄 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궁금하신 거 항상 답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또 내일도 좋은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이니까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푹 자시고 내일 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